일본 불매운동의 화력이 약해졌다는 소식이 몇몇 분야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난달 대한국 자동차 수출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불매운동의 현 주소와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 진짜 속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8일 10월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한국 수출액은 4,161억 1,700만 엔으로 작년 동기 대비 9%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은 55억 4,700만 엔으로 90.1% 급증했으며 맥주 등을 포함한 식료품 수출마저 32억 4,400만 엔으로 52.7%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년 수준에 미치는 수출액은 아니지만 작년 일본 수출 규제로 일어난 노재팬 운동의 여파로 급감했던 수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들시들해진 노재팬 운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유니클로에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작년 노재팬 운동의 표적이 되어 큰 타격을 입었던 일본의 대표적 의류기업 유니클로가 지난 13일 신제품을 출시하자 매장이 오랜만에 인파로 북적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재팬 운동을 잠시 있게끔 만든 신제품은 플러스 J 컬렉션이었는데요. 플러스 J는 지난 2009년 독일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질 샌더가 유니클로와 합작한 브랜드입니다. 출시 11년 만에 다시 한국에 상륙한 데다 해당 제품을 서울과 지방 일부 유니클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해 화력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니클로 매장 앞에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섰으며 제품을 구매했다는 인증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제품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반면 무조건적인 불매운동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반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었던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갑론을박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0월 무역 통계에 유니클로에 대한 소식이 보도된 기사에는 한국은 역시 냄비 근성의 민족이다 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너희들의 반일이 그 정도로 한심했던 것, 지조 없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한 나는 절대적으로 삼성이나 LG 제품은 사지 않으며 심지어 한국산 김이나 김치조차 불결해서 사지 않는다. 좋은 국산 제품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노코리아를 추구한다라는 댓글에는 7,000여 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러져 있었습니다. 데일리 신조는 유니클로에서 강남 거주 30대 커플과 인터뷰를 했다며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해당 커플은 불매운동은 좌파적 시민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며 커플 중 한 명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이 카시오 시계를 하고 소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도 말로는 일본을 비판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으며 한국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뷰가 실제 행해진 것인지 여부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관련 기사마다 댓글의 화력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들해진 노재팬 운동 소식을 반기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8일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9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코로나 확산이 극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붕괴는 속속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8일 니케이 신문은 일본의 에어아시아 재팬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채 총액은 217억 엔이며 적어도 23,000명 이상의 항공권 환불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일본의 항공사가 도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드디어 일본에서도 항공사가 파산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꽤나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제 붕괴 상황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노재팬 운동이 시들해졌다는 식의 기사에 열렬히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황과 비교해보더라도 현재 일본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블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일본이라는 오만함에 점점 잠식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바닥을 보일 시점에서도 화려한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았으며 겸손 또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IMF를 이용했죠. 당시 일본 언론들의 주된 메시지는 한국 사례를 통한 경각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런 지경에 놓였는데 일본은 얼마나 좋은 상황인가 라는 식으로 버블 붕괴의 상실감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일본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을 시점에 터진 한국의 비극을 함께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이 거칠애로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 외교와 문화, 스포츠 등 어떤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이 돈을 줬다, 한국이 로비를 한 것이다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국가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긍정적인 의문을 가지지만 일본은 그 대상이 한국일 경우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의 역설이었으며 노재팬 운동은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전달해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본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상승한 그래프를 가지고 한국을 비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역시 일본은 일본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노재팬 운동을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